안녕하세요. 25년을 벌써 장식할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겨울인 만큼 온도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이 부대의 군기는 바닥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책임감이 바닥입니까? 파주 금촌의 오래된 포병 훈련장, 먼지 날리는 사격 통제실에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내리꽂혔다. 60세의 상사 김동만은 방금 전까지 하품을 참느라 눈가를 극적이던 손을 멈췄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의 시야에는 방금 전까지 무전기로 부하들에게 엉터리 지시를 내리던 20대 여군 장교가 서 있었다. 그녀의 계급장, 빛나는 소령. 이 부대원 중 그 누구보다도 어리고 또한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계급장이었다. 김동만 상사는 이 부대에서 박격포를 만진 지 좋기 30년이 넘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포신의 흙먼지 냄새를 가장 잘 아는 군인이라 자부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그의 나태함과 동의어가 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었다. 상사는 매 훈련을 실전처럼 중요시해야 한다는 교범을 머리로는 알았으나 몸은 알지 못했다. 대충 시간만 때우고 위에 보고할 형식만 갖추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겉모습은 화려했다. 위에서 시찰이라도 올 때면 밤샘 작업을 불사하며 통제실을 새롭게 단장했고 부대원들에게는 눈빛부터 달라지라 윽박질렀다. 그러나 지금은 높으신 분이 없는 그들만의 세계였다. 당연히 상사의 지위는 엉망진창이었다. 이름이 한설아인 그 소령은 불과 몇 시간 전 이 부대에 새로 부임한 신입 간부였다. 20대의 나이에 소령 계급을 단수제로 소문이 자자했다. 훈련장 뒤편의 언덕에서 위장막을 치고 훈련 진행 과정을 꼼꼼하게 지켜보던 그녀는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김동만 상사의 지휘와 부대원들의 굼뜬 움직임을 단숨에 분석했다. 사격 진지 구축은 엉성했고 좌표 계산은 대충대충이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상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훈련이 아니라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의 모습 같다고 생각했다. 한설아 소령은 겉옷의 단추를 여미며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언덕을 내려와 훈련장의 불시에 투입되었다. 사격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나이든 상사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무전기에 대고 대충 해 대충. 어차피 연습인데 뭘 그렇게 목숨 걸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똑똑히 들었다. 그녀의 질문에 김동만 상사는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무려 40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가 자신을 질책하는 상황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느꼈다. 게다가 소령이라니.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법한 젊은 여군이 박격포 부대의 산증인인 자신에게 훈계를 놓다니. 김동만 상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허리에 두 손을 얹고 한설아 소령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한 얕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분노로 뒤덮였다. 이봐 아가씨. 누가 당신을 여기에 들여보냈지? 그리고 당신 지금 나한테 뭘 잘했다고 따지는 거야? 계급이 깡패인 건 알겠지만 여긴 당신이 앉아서 서류에 잉크나 묻히는 사무실이 아니야. 여긴 파주. 실전이 코앞인 곳이야. 그리고 나는 30년 넘게 포만 만진 베테랑이고. 상사는 아가씨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그녀를 군인이 아닌 젊은 여자로 깎아내리려 했다.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실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한설아 소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잘 만들어진 도자기처럼 완벽하게 평온했다. 김동만 상사. 저는 현재 이 훈련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상급 부대 소속 장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한 바 이 훈련은 실전이라는 단어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30년 베테랑 경력은 훈련을 대충 처리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한설아 소령은 숨을 고르는 대신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훈련 지휘는 제가 맡겠습니다. 김동만 상사는 현재의 지휘권을 포기하고 제 지시에 따르십시오.
현 시간부로 귀관의 모든 행위는 작전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김동만 상사의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눈에서는 살기 어린 불꽃이 튀었다. 부대원들까지 통제실로 몰려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봐. 당장 나가.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휘권을 포기하라 마라 하는 거야? 여기가 동네 놀이터야? 당신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김 상사는 소령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한설아 소령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 상사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 시선은 강철처럼 단단하여 김 상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게 만들었다. 제가 뭘 아느냐고요? 저는 당신이 훈련을 연습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이 부대의 핵심이 썩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실전에서 당신의 대충이라는 지시 한마디가 몇 명의 생명을 앗아갈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소령은 통제실에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주파수를 맞추자 부대원들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김동만 상사의 화를 무시하고 마이크에 대고 단 한마디를 던졌다. 전 부대원 현재 위치에서 장비 점검 중지. 새로운 지휘관 명령을 대기하라. 이상. 무전기가 끊기자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김동만 상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소령의 압도적인 기세와 계급의 무게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씩씩거렸다. 그의 노쇠한 눈동자에는 굴욕감과 함께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의 삶에 어떤 회오리를 불러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했다. 한설아 소령은 김동만 상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상사님, 30년 경력이 아무리 귀해도 녹슨 포탄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의 녹슨 자부심은 제가 오늘부터 다시 갈아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 다음 명령은 그녀는 말을 멈추고 통제실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훈련장의 흙먼지 사이로 박격포 부대의 포신들이 무기력하게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그 포신들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제 다음 명령은 이 부대의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김동만 상사는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그의 낡은 군 생활에 닥친 최악의 재앙이었다. 하지만 그는 소령의 눈빛에서 물러설 기미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젊은 장교는 그를 해고하거나 혹은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할 힘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다음 장에서는 한설아 소령이 박격포 부대를 어떻게 뒤흔들지, 그리고 김동만 상사가 이 새로운 지휘관과 어떤 격렬한 대립을 이어갈지 상세하게 집필하겠습니다. 한설아 소령의 진짜 군기에 대한 선언은 파주 금촌 훈련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격 통제실에 모여있던 부대원들, 특히 20대 초반의 병사들은 60대 상사의 불같은 분노와 20대 소령의 얼음장 같은 침착함 사이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김동만 상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억지로 침착한 척했다. 좋아. 지휘권을 가져가시겠다고? 해봐. 어디 이 박격포라는 물건이 당신 책상머리에서 배운 이론대로 움직이는지 보자고. 상사의 말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 젊은 소령이 실전 경험 없이 교법만 달달 외운 종이 호랑이일 것이라 확신했다. 박격포는 섬세하고 육중하며 무엇보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손맛이 필요한 장비였다. 한설아 소령은 김 상사의 도전을 무시했다. 그녀는 통제실 벽에 걸린 훈련 계획표를 떼어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는 빈 벽에 펜으로 새로운 3개의 단어를 크게 써내려갔다. 정확성, 속도, 생존. 오늘부터 훈련은 이 3가지 원칙 하에 진행됩니다. 소령은 펜을 내려놓고 부대원들을 둘러보았다. 이 부대는 훈련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상사님이 방금 연습이라고 표현하셨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훈련이 곧 실전이며 실전이 곧 생존이라는 것을.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병사는 지금 당장 개인 짐을 꾸려 훈련장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텐트 설치 금지.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사격 진지 구축 훈련 장비를 제외한 어떠한 편의 장비도 없이 야외에서 수경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 식사는 전투 식량으로 대체됩니다. 보급 창고에 있는 모든 레토르트 식품과 간식은 압수합니다. 통제실 안팎에서 작게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김동만 상사는 입이 떡 벌어졌다. 소령님,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숙련이지 병사들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괴롭힘이 아닙니다, 상사님. 한설아 소령은 단호하게 맞섰다. 이것은 최소한의 생존 훈련입니다. 실전에서 적의 포격은 따뜻한 숙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함에 익숙해질수록 적군은 우리에게서 한 걸음씩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사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 지시에 따라 모든 개인 장비를 제거하고 병사들과 함께 수경하십시오. 지금 당장. 김동만 상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60세의 나이에 영하의 날씨에 텐트도 없이 야외 수경이라니. 이건 모욕을 넘어선 학대였다. 당신 진짜 미쳤어. 김 상사는 소령에게 달려들 듯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뎠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번뜩였다. 내가 이 나이에 장난치는 줄 알아? 당신이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이건 군인 복무규율 위반이야. 위반이 아닙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이 훈련의 강도를 높일 재량권이 있습니다. 김동만 상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지시에 불복종할 시에는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할 것이며 귀관은 군무를 태만히 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명예 전역할 것인지. 한설아 소령은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냉정했다. 김동만 상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그의 평생을 걸고 쌓아온 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알았어. 알겠다고. 내가 이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 두 눈 뜨고 지켜볼 테니. 김 상사는 분을 참지 못하고 통제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밤 파주 금촌 훈련장에는 작은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설아 소령은 잠시도 쉬지 않고 훈련을 몰아붙였다. 그녀가 가장 집중한 것은 속도와 정확성이었다. 박격포 진지 구축은 무조건 3분 이내에 완료되어야 했고 표적에 대한 계산은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오차가 발생할 때마다 부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소령은 훈련의 강도를 올리기 위해 상상도 못할 방법을 도입했다. 사격 훈련 중 무작위로 가상 피해 상황을 선포한 것이다. 현재 지점 적의 역포격으로 통제관 부상. 사격 통제관은 즉시 후송 조치하고 다음 선임자가 즉시 지휘를 인수하라. 이런 식의 불시 상황 선포는 부대원들에게 극도의 혼란과 긴장감을 주었다. 특히 김동만 상사가 부재하거나 혹은 부상으로 가장하여 상황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때 엉망이었던 부대원들의 조직력은 그대로 드러났다. 밤이 깊어지자 김동만 상사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추위 속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멀리서 환하게 켜진 통제실 불빛 아래 쉬지 않고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는 한설아 소령을 보았다. 그녀는 병사들처럼 야전에서 수경하지 않고 통제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자, 지금부터는 80일 박격포의 실제 사격 훈련입니다. 한설아 소령이 말했다. 이전 부대의 사격 기록을 보니 목표물 명중률이 형편없습니다. 오늘 목표는 90% 이상 명중입니다. 오차가 발생하면 오차만큼의 거리를 완전 군장으로 왕복 구보합니다. 이때 60대인 김동만 상사는 훈련의 강도에 대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했다. 소령님, 훈련을 너무 과도하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병사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면 오히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김 상사는 병사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그 자신도 이 훈련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버거웠다. 그는 더 이상 이 부대의 편안한 대장이 아니었다. 한설아 소령은 헬멧을 고쳐 쓴 채 김 상사를 돌아보았다. 맞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님, 위험하지 않은 훈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편안함이 오히려 가장 큰 안전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지에 대기하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당신들이 땀 한 방울 흘릴 때 그 땀이 실전에서 피 한 방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훈련은 계속되었다. 김동만 상사는 진지 뒤에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설아 소령이 훈련에 임하는 태도, 단 한순간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에서 낯선 기시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론만이 아닌 실제로 몸을 움직이며 부대를 지휘했다. 그녀는 박격포의 사각지대까지 직접 걸어 들어가서 진지 구축 상황을 점검했고 병사들의 자세를 일일이 교정해 주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병사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불과 하루 만에 그들은 대충을 벗어던지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김동만 상사의 낡은 자부심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 좋아, 저 여자애가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보자. 며칠 밤만 새면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야. 김 상사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지만 한설아 소령은 지칠 줄 몰랐다. 그녀는 새벽 3시에도 통제실에서 좌표를 검토했고 아침 6시에는 병사들과 함께 뜀박질을 시작했다. 그녀의 훈련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었다. 그녀는 왜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지, 왜 이 박격포가 1초라도 더 빨리 발사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지휘는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지쳐갔지만 동시에 무언가 배우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다. 이날 오후 한설아 소령은 김동만 상사에게 직접적인 임무를 부여했다. 김 상사님, 귀관은 오늘 사격 훈련 중 실사격 시각 통제 및 탄약 보급 인솔을 맡아주십시오.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입니다. 김 상사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야 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군. 좋아. 탄약 보급이면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하지만 소령의 다음 말이 그의 얼굴을 다시 굳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상사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익히셔야 합니다. 탄약의 안전 점검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보급 과정을 100m 왕복 달리기 속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단 한 발이라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실수할 경우 모든 탄약 보급팀이 구보로 벌칙을 받습니다. 이게 날 놀리는 건가? 내가 탄약을 만진 지가 몇 년인데. 그 몇 년이 당신을 안일하게 만들었습니다. 탄약은 농담이 아닙니다, 상사님. 제가 지금부터 직접 통제할 것이니 시작하십시오. 김동만 상사는 굴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결국 군복을 입은 상사의 몸은 소령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60세의 나이에 20대 병사들과 함께 숨을 헐떡이며 100m를 왕복 달렸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무릎은 쑤셨지만 그의 뒤에는 한설아 소령의 차가운 시선이 항상 따라붙고 있었다. 파주 금촌 훈련장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게으른 공기는 사라지고 긴장과 활력이 넘실댔다. 부대원들은 한설아 소령의 실전 훈련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진정한 군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상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동만 상사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훈련이 아닌 한설아 소령이 자신에게 가하는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사흘째 밤 김 상사는 훈련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 수경지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추위도 추위였지만 60년 평생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는 문득 통제실 쪽을 바라보았다. 한설아 소령은 여전히 불이 켜진 통제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상사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소령에게 항의해야만 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소령님. 김 상사는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소령은 각종 지도와 훈련 기록지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령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김 상사. 허가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용건이 무엇입니까? 용건? 용건이 아주 많지. 김 상사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으나 분노는 통제되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은 선을 넘은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좀 게을렀어.
하지만 30년 동안 이 부대를 지켜온 나한테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줘야겠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이 부대에서 사라지는 거야? 한설아 소령은 그제야 펜을 내려놓고 김 상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처럼 깊고 어두웠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 상사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김 상사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다. 제대로 선다니 무슨 뜻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의 기록을 봤습니다. 김 상사님은 10년 전 최우수 포반장 표창을 받으셨더군요. 그때의 훈련 보고서와 지금의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당신은 단 1초의 오차도 생명을 앗아간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 상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10년 전의 자신. 그는 그때 정말로 뜨거웠다. 그 누구보다 훈련에 열심이었고 부하들을 아끼는 동시에 엄격한 군인이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나이를 먹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김 상사는 변명하듯 소리쳤다. 나이가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 상사님, 저는 당신의 나태함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혹시 당신 부대에 있던 이병 장민호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김동만 상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장민호. 그 이름은 김 상사의 가슴에 박힌 뼈아픈 가시였다.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김 상사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설아 소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장민호 이병은 훈련 중 사고로 제대한 병사입니다. 기록에는 단순한 실수로 인한 발목 부상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가 사고 직전에 남긴 메모에는 상사의 지위가 너무 안일하여 실전에서 죽을까 두렵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안일함이 한 젊은이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김동만 상사는 온몸을 떨었다. 그는 그 일을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이후로 그는 훈련에 대한 모든 열정을 잃고 그저 시간을 보내는 껍데기 군인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실수를 반복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를 게으름뱅이로 만들었다. 그건 사고였어.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상사는 소령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한설아 소령은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다. 그때의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제 오빠입니다. 김동만 상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한설아 소령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다. 저의 오빠는 군 복무 중 그 사건을 보고 부조리함을 견디지 못하고 전역했습니다. 제 오빠가 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당신과 같은 태도입니다. 저는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단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시는 어떤 병사도 어떤 군인도 안일함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꿈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온 것입니다. 김동만 상사. 소령은 종이를 다시 내려놓았다. 그녀의 고백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확한 이유를 가진 훈련이었고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님을 증명하는 선언이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당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김 상사. 당신은 최고의 포반장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유물처럼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제대로 일어서지 않으면 당신이 지켜야 할 부하들이 위험해집니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김 상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죄책감과 이해할 수 없는 연민으로 바뀌었다. 이 젊은 여자는 단순한 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와 얽힌 운명이었고 그의 나태함을 깨부수기 위해 온 숙명의 채찍이었다. 바로 그때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통제실의 긴장감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긴급 상황. 긴급 상황. 국지성 호우로 인해 한탄강 일부 지역 범람 우려. 인근 포병 사격 훈련장 긴급 철수 명령 하달. 즉시 진지 해체 및 장비 이동 준비.
한설아 소령의 눈빛이 순식간에 전투 모드로 바뀌었다. 개인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지휘관의 냉철함만이 남았다. 전 부대원 비상. 김동만 상사 당장 철수 준비를 지휘하십시오. 이 훈련을 실전이라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부로 장비 하나라도 유실되거나 훼손되면 그것은 실전 손실로 간주됩니다. 김동만 상사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깨어난 것이다. 그는 통제실을 박차고 나가면서 한설아 소령에게 단 한마디를 던졌다. 소령님, 제가 맡겠습니다.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이 부대 장비를 무사히 철수시키겠습니다. 그때의 김동만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10년 전의 강직함과 뜨거움이 되살아나 있었다. 파주 금촌 훈련장에는 갑자기 불어닥친 폭우와 함께 낡은 군인의 부활을 알리는 포연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한설아 소령은 통제실에서 무전기를 들고 철수 작전을 지휘하는 김 상사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파주 한탄강 인근 지역에 내려진 긴급 철수 명령은 며칠간 한설아 소령이 몰아붙였던 강도 높은 훈련의 최종 시험대가 되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둥과 번개가 금촌 훈련장을 갈랐다. 이전 같았으면 우왕좌왕했을 부대원들이었지만 며칠간의 혹독한 훈련 덕분에 그들의 움직임은 달랐다. 김동만 상사는 통제실 문을 박차고 나오자마자 10년의 게으름을 털어낸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반원들에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를 뚫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 포반. 상황은 실전이다. 한탄강이 범람한다. 현재 위치에서 80일 박격포 진지 해체 및 차량 적재 3분 안에 끝낸다. 통신병 한설아 소령님께 현재 상황 실시간 보고. 단 한 발의 오차도 용납 없다. 그의 지휘는 마치 잘 짜인 기계의 움직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60세의 상사는 젊은 병사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며 박격포 진지로 달려갔다. 그는 직접 포판을 들어 올리고 포다리를 접었으며 사소한 부품 하나까지도 잊지 않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그의 손놀림은 노련함 그 자체였고 오랜 세월 박격포와 함께했던 손맛이 되살아난 듯했다. 한설아 소령은 통제실에서 김동만 상사의 지휘를 들으며 묵묵히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아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김 상사의 지휘가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통신병, 차량 이동 경로 확인. 국도 375선 우회로 침수 보고. 모든 차량은 비상 우회로인 시정리 샛길로 이동한다. 소령의 명령이 내려졌다. 김동만 상사는 이 명령을 듣자마자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소령님 잠깐. 시정리 샛길은 비 올 때마다 토사가 무너지는 곳입니다. 대형 트럭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우회로를 압니다. 금능천 옆 제방도로로 가야 합니다. 김 상사. 보고된 경로 외의 이동은 규정 위반입니다. 소령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다. 규정 위반 이전에 그 길로 가면 우리 장비 전부 흙에 묻힙니다. 이 주변 지리를 가장 잘 아는 건 접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금능천 제방도로는 길이 좁지만 지반이 단단해서 지금 같은 폭우에는 더 안전합니다. 김 상사는 절박하게 소령을 설득했다. 한설아 소령은 잠시 침묵했다. 교범과 보고서는 시정리 샛길을 지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김동만 상사는 30년 동안 이 지역의 비와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온 산증인이다. 김동만 상사.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귀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금능천 제방도로로 우회하십시오. 전 차량 김 상사의 지시에 따른다. 작전 중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제가 집니다. 이것은 소령이 상사에게 건넨 일종의 신뢰였다. 김동만 상사의 심장이 뜨거워졌다. 단순히 지휘권을 인정받은 것을 넘어 그의 경험을 인정받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소령님. 제방도로로 이동 개시. 대원들 긴장 늦추지 마라. 제방도로는 좁다.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우리 모두 물에 빠진다. 철수 행렬이 시작되었다.
빗물에 잠기기 시작한 훈련장을 빠져나온 군용 트럭들은 금능천 제방도로로 접어들었다. 길은 김 상사의 말대로 좁았고 옆으로는 불어난 강물이 무서운 기세로 흘러가고 있었다. 트럭의 전조등이 비추는 좁은 길은 마치 절벽 끝을 걷는 것 같았다. 김동만 상사는 가장 선두 트럭에 탑승하여 길을 안내했다. 그의 눈은 빗속에서도 길의 상태, 집안의 안정성, 그리고 부하들의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끊임없이 차량 간의 거리를 조정하고 속도를 조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예전의 자신감과 엄격함이 되살아나 있었다. 갑자기 맨 후미에 있던 포탄 운반 트럭에서 무전이 날아왔다. 통제실, 통제실. 후미 트럭 급커브 길에서 진흙에 빠졌습니다. 바퀴가 헛돕니다. 견인이 필요합니다. 한설아 소령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김 상사, 후미 트럭 상황 보고. 소령님, 가장 중요한 포탄 운반 트럭입니다. 지금 멈추면 뒤따라오던 차량들까지 꼼짝없이 갇힙니다. 제가 직접 내려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김 상사는 자신이 탄 선두 트럭을 즉시 멈추도록 지시했다. 그는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며 트럭에서 뛰어내렸다. 진흙탕에 빠진 트럭 바퀴는 허무하게 흙만 튀기고 있었다. 상사는 이 상황을 단 몇 초 만에 판단했다. 트럭을 견인할 다른 차량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강물의 수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차량 운전병, 수동 기어로 바꾸고 천천히 후진. 포반원들, 당장 트럭 뒤로 모여서 힘껏 밀어. 구령에 맞춰 하나, 둘. 60세의 김동만 상사는 트럭 뒤로 달려가 젊은 병사들과 함께 어깨를 댔다. 축축한 군복이 진흙으로 뒤덮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밀어. 목숨 걸고 밀어. 우리가 포탄을 지킨다. 병사들은 그의 투지에 압도되었다. 며칠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강철 같은 소령의 훈련도 대단했지만 지금 눈앞에서 흙탕물에 온몸을 던지며 함께 땀 흘리는 60대 상사의 모습은 그들에게 전율을 안겨주었다. 하나, 둘. 하나, 둘. 김 상사와 병사들의 괴력과 트럭 운전병의 노력이 합쳐져 마침내 트럭 바퀴가 흙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트럭이 제방도로를 따라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통제실에서 지켜보던 한설아 소령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김동만 상사가 단순히 경험이 많은 군인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하는 진정한 지휘관임을 깨달았다. 그가 잠시 잊고 있었던 혹은 잃어버렸던 군인의 정신이 폭우 속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폭우 속의 긴급 철수 작전은 길고도 험난했지만 김동만 상사의 노련한 지휘와 한설아 소령의 결단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모든 장비는 무사히 파주 금촌 훈련장 인근의 안전지역인 광탄면의 임시 집결지로 옮겨졌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단 하나의 장비 손실도 없었다. 트럭에서 내린 병사들은 온몸이 흙탕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보다는 생존에 대한 안도감과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김동만 상사를 바라보았다. 60대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 트럭을 밀었던 상사의 모습은 젊은 병사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다. 한설아 소령은 임시 통제실이 마련된 컨테이너 안에서 무전기를 내려놓고 젖은 군복을 입은 채 들어서는 김동만 상사를 맞이했다. 상사의 군복에서는 진흙 냄새와 함께 땀 냄새가 섞여났다. 김동만 상사,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장비가 무사합니다. 소령이 말했다. 소령님께서 저를 믿고 지휘권을 맡겨주신 덕분입니다. 김 상사는 조금 전의 격렬함은 사라지고 약간은 겸손해진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제 판단이 틀렸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군인의 판단은 교범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경험은 교범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설아 소령은 김 상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귀관의 경험이 오늘 이 부대를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에 김동만 상사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평생 상급자에게 칭찬을 들을 때는 주로 겉모습을 잘 꾸며서였지
이렇게 실질적인 능력으로 인정받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때 통신병 한 명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다. 소령님, 방금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김동만 상사님을 위해 장비 세척과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상사님께 감사합니다.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 상사의 눈을 마주쳤다. 보셨습니까, 상사님? 이 부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신의 지위를 경계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기다렸던 겁니다. 김동만 상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우는 멈추고 훈련장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젊은 병사들이 진흙투성이의 트럭과 박격포를 닦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며칠 전의 무기력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새로운 활력이 넘쳤다. 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김 상사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김 상사님, 이제 임무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임시 통제실에서 상급 부대의 상황 보고와 다음 훈련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귀관은 부대원들과 함께 장비 정비와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주력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군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존경했던 아버지 같은 군인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같은 군인. 김 상사는 이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한때 부하들에게 그런 존재이고 싶었으나 자신의 나태함 때문에 그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김동만 상사는 컨테이너 밖으로 나섰다.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가장 어린 이등병이 닦고 있는 포신 근처로 다가갔다. 그 병사의 이름은 최정환이었다. 최 이병은 상사가 다가오자 잔뜩 긴장했지만 상사는 그저 포신을 쓰다듬었다. 고생했다, 최 이병. 진흙 냄새가 진동을 하네. 박격포는 말이야, 이렇게 한번 제대로 닦아줄 때마다 다음 실전에서 우리 목숨을 지켜주는 거라고. 잊지 마. 김 상사는 말을 마친 후 자신의 젖은 장갑을 벗어 최 이병에게 건넸다. 이걸로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닦아라. 나는 잠시 쉴게. 그의 말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군인의 엄격함은 여전했다. 최 이병은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상사님. 완벽하게 닦겠습니다. 김동만 상사는 부대원들의 정비 작업을 감독하면서 이전처럼 지시만 내리지 않았다. 그는 직접 공구를 들고 오래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는 잊고 있었던 박격포의 작은 나사 하나하나, 유압장치의 미세한 틈새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이봐, 이 부분에 먼지가 끼면 발사각이 미세하게 틀어진다. 이건 매번 훈련 후에 점검해야 하는 거야. 김 상사의 지식과 열정은 마치 전염병처럼 부대원들에게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단순히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정비에 매달렸다. 60대 상사의 땀방울이 그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자 동기부여가 되었다. 저녁이 되자 임시 집결지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전투 식량을 먹었지만 이전의 불만 가득한 표정은 사라지고 웃음꽃이 피었다. 김동만 상사는 그들 사이에 앉아 옛 군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화려한 무용담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와 교훈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가 말이야, 자네들 나이 때는 멋모르고 훈련이 지겨워서 대충 했던 적이 있었지. 그때 사고가 났고 나는 아직도 그때의 실수를 잊지 못하고 있어. 내가 다시 정신 차린 건 바로 옆에서 훈련을 실전처럼 대하는 누군가를 봤기 때문이야. 그는 직접 한설아 소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부대원은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 부대의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순간이었다. 그 질서는 강압적인 계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력과 진심이라는 두 개의 축에서 비롯되었다. 광탄면 임시 집결지에 어둠이 내리고 병사들은 젖은 몸을 겨우 녹인 채 잠에 들었다. 한설아 소령과 김동만 상사만이 임시 통제실 컨테이너에 남아 있었다. 촛불과 랜턴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이전에 팽팽했던 긴장 대신 묘한 평온함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설아 소령은 훈련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김 상사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이거라도 드세요, 상사님.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김 상사는 커피잔을 받아들고 멈칫했다.
이 젊은 여장교는 이전에 싸늘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인간적인 따뜻함이 묻어났다. 고맙습니다, 소령님. 소령님도 며칠 동안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강행군이면 소령님 몸도 무리가 올 텐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 오빠의 몫까지 군인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한설아 소령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실 김 상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령은 솔직한 목소리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장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교범과 이론으로 배웠습니다. 박격포의 사거리, 포탄의 종류, 지휘 체계. 머리로는 완벽하게 숙지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특히 이번 철수 작전 때 저는 보고서대로 시정리 새끼를 고집했다면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을 겁니다. 그때 저는 제 이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김동만 상사를 바라보았다. 상사님은 저의 스승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제가 가진 어떤 이론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나태함을 질책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진정한 힘을 다시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김동만 상사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찡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굴욕감과 분노가 사라지고 이 젊은 여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오빠의 복수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몰아붙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대를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살려내고 싶어 했던 것이다. 소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썩어 있었습니다. 장민호 이병 사건 이후로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또다시 실수를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목숨을 잃게 할까봐. 그래서 스스로 편안함이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나태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습니다. 김 상사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군인은 그 상처를 명예로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실수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부대원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도요.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다. 김 상사는 소령에게 박격포의 역사, 파주 지역의 지형이 훈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군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소령은 상사에게 최신 전술 이론과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며 교환했다. 다음 날 아침, 임시 집결지에서 부대원들을 위한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의 내용은 한설아 소령의 최신 이론과 김동만 상사의 현장 경험이 완벽하게 결합된 것이었다. 오늘 훈련은 포반장 무력화 상황을 가정한 극한의 상황 대처 훈련입니다. 한설아 소령이 선언했다. 김동만 상사가 오늘 훈련에서 포반장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훈련 도중 제가 무작위 시점에 상사를 부상으로 처리하고 부포반장이 지휘를 인수해야 합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지휘 공백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새로운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 방식은 이전의 훈련과 달랐다. 이전에는 김동만 상사가 훈련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무력화되었지만 이제는 부대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공식적인 훈련 시나리오가 된 것이다. 김동만 상사는 이 지시에 대해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헬멧을 고쳐 쓰고 포반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자신이 무력화되었을 때 부하들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 전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지시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김 상사는 예전처럼 게으름 피우는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진지 구축부터 사격 자세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휘했다. 그리고 소령이 김동만 상사 중상, 지휘권 이양을 외치자 그는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부포반장으로 지휘를 인수한 이가 있었다. 20대 중반의 노련한 하사였다. 그는 당황했지만 김 상사가 훈련 전 강조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부대를 이끌었다. 사격 준비와 표적 계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목표물을 향해 포탄이 발사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15초. 부대 자체 기록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김동만 상사는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부포반장을 껴안아 주었다. 잘했다. 이 정도면 내가 실전에서 쓰러져도 이 부대는 걱정 없겠다. 이날 파주 광탄면의 임시 집결지에서 박격포 부대는 단순한 군인 집단을 넘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팀으로 거듭났다. 그들의 변화는 오로지 한설아 소령의 결단과 김동만 상사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광탄면 임시 집결지에서의 며칠은 파주 금촌 훈련장에서의 이전 몇 년보다 더욱 알차고 강렬했다. 한설아 소령의 과학적인 훈련 계획과 김동만 상사의 생생한 현장 경험이 융합되면서 박격포 부대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포반원들의 움직임은 이전에 굼뜬 움직임이 아닌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일사불란하고 정확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김동만 상사였다. 그는 더 이상 게으름뱅이 베테랑이 아니었다. 그의 60년 인생 경험과 30년 군 생활이 응축된 지식은 한설아 소령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채워주었다. 그는 포반원들에게 박격포 사격 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의 변화를 읽는 법, 탄약 보관 장소의 습도를 육안으로 판단하는 법 등 교범에는 없는 살아있는 지식을 전수했다. 자네들 포판이 지면에 완전히 밀착되어야만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 진지 구축이 끝났을 때 포판과 땅 사이에 머리카락 한 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다져야 한다. 이게 바로 정확성의 기본이야. 김 상사는 직접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포판 주변을 점검하며 가르쳤다. 한설아 소령은 이런 김 상사의 변화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김 상사에게 부대 내 모든 훈련의 실무 지휘권을 완전히 위임하고 자신은 상급 부대와의 소통 및 전체적인 작전 목표 설정에 집중했다. 그녀는 김 상사를 이제 단순한 상사가 아닌 포술의 전문가로서 대우했다. 어느 날 소령은 김 상사에게 훈련의 최종 목표를 제시했다. 상사님, 저희가 며칠 동안 부대 재정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이 부대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상급 부대에서 불시 점검을 나올 예정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훈련 방식과 결과를 의심할 겁니다. 특히 60세 상사와 20대 소령의 지휘 체계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겁니다. 김 상사는 묵직하게 대답했다. 의심할 만도 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이 부대는 이제 어떤 임무라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과로 보여줍시다. 한설아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상사님. 이번 점검을 위해 우리는 가장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표적을 맞추는 것을 넘어 그림자 훈련을 통해 부대의 극한 능력을 시험할 겁니다. 그림자 훈련이란 사격 통제실의 지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포반원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오직 포반장의 직접 지휘와 암호화된 구두 명령만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는 고난도 훈련이었다. 이는 실전에서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통제관이 사망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으로 병사들의 숙련도와 포반장의 경험 그리고 팀워크가 완벽해야만 성공할 수 있었다. 김 상사님, 이 훈련은 모든 책임이 포반장에게 돌아갑니다. 포탄 하나라도 오발될 경우 모든 징계는 당신이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령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상사에게 물었다. 상관없습니다, 소령님. 김 상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이 부대원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이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의 실패가 이 부대를 살린다면 저는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림자 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은 파주 광탄면의 외진 산악 지형에서 진행되었다. 훈련 시작과 동시에 한설아 소령은 통제실의 모든 전원을 내리고 부대에 무전 침묵을 명령했다. 전 부대, 현재 시간부로 무전 침묵. 지휘권은 포반장 김동만 상사에게 이양된다. 포반장 판단 하에 임무를 완수하라. 김동만 상사는 진지에서 포반원들을 지휘했다. 그는 병사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읽으며 미세한 긴장까지 파악했다. 지도는 있었지만 좌표는 오직 상사의 머릿속에만 있었다. 그는 포반원들에게 암호화된 구두 명령으로 거리와 각도를 지시했다. 이 포의 사거리는 4,000m다.
목표 지점까지의 고각은 800mm. 현재 풍속 3m, 좌측으로 편차 보정 1m.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포신의 각도와 방향을 빠르게 조정했다. 이전 같으면 포반원들이 명령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겠지만 이제 그들은 상사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억양만으로도 그가 원하는 정확한 동작을 수행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훈련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냈다. 사격 준비 직전 갑자기 훈련장 상공에 매 한 마리가 날아들었고 포반원 중 한 명이 긴장한 나머지 포탄을 놓칠 뻔했다. 포탄이 바닥에 부딪히기 일촉즉발의 상황. 정지. 포탄을 그대로 잡고 움직이지 마. 김동만 상사의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김 상사는 주저없이 달려가 포탄을 놓칠 뻔한 병사의 팔을 단단히 잡고 포탄을 안전하게 다시 장전 위치로 옮겼다. 그의 손은 60세 노인의 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하고 빨랐다. 그는 병사를 질책하는 대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병, 포탄은 장난감이 아니다. 실전에서 이 실수는 곧 내 동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하지만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멈춘 것은 잘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장전.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김 상사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기회를 주었다. 그의 지휘는 단순한 명령을 넘어 병사들의 정신적인 성장을 이끌어냈다. 마침내 포탄이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발사되었다. 훈련 종료 후 통제실로 복귀한 한설아 소령은 김동만 상사가 기록한 훈련 기록지를 확인했다. 목표물 명중률 95%. 오차 범위는 최소. 통신 마비 상황에서의 지휘체계 확립 시간 1분 10초. 모두 부대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상사님, 완벽합니다. 한설아 소령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저는 이제 상사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상급 부대 점검, 제가 지휘관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김동만 상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아닙니다, 소령님. 이번 점검 소령님께서 뒤에 계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지만 제가 직접 최전방에서 점검을 받겠습니다. 제가 무너졌던 것처럼 제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이 부대가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설아 소령의 예상대로 상급 부대의 불시 점검은 다음 주 화요일 파주 광탄면 임시 집결지에서 이루어졌다. 점검단은 국방부 직속 감사반 소속 장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이 작은 박격포 부대의 기이한 변화를 의심하고 있었다. 특히 60대 상사가 젊은 소령을 등에 업고 나태함에서 벗어났다는 비공식 보고는 감사반의 주요 관심사였다. 감사반의 팀장은 중령 계급의 장교 오영진이었다. 오중령은 군 규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인물이었지만 과거 김동만 상사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다. 오중령은 장민호 이병 사건 당시 김 상사의 안일한 태도를 가까이에서 목격했고 그로 인해 김 상사를 군대의 암적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오중령은 김동만 상사를 보자마자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김 상사,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군. 당신이 지휘하는 부대가 최근 이상하리만큼 긍정적인 보고를 올리고 있다고 해서 직접 와봤네. 내가 알던 김동만 상사는 훈련을 연습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김동만 상사는 굴욕감 대신 단호한 자세로 답했다. 오중령님, 과거에 저는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는 다릅니다. 이 부대는 이제 실전을 위한 부대입니다. 오늘 오신 목적대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어떤 의심도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설아 소령은 뒤편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 상사의 변화가 진심임을 알았지만 오중령의 날카로운 질문과 과거에 대한 언급이 김 상사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을 염려했다. 오중령은 점검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김동만 상사를 겨냥했다. 그는 최신 장비의 운용 능력이 아닌 오직 김 상사의 경험과 지식에만 초점을 맞췄다. 김 상사, 박격포 운용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나? 교범대로 대답하지 말고 당신의 30년 경험으로 말해보게. 핵심은 신뢰입니다. 김 상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포반장과 포반원 간의 신뢰. 포신이 지면에 닿았을 때 포반원이 포반장의 지시를 의심 없이 따를 수 있는 믿음. 그 신뢰는 훈련을 대충 하는 지휘관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땀과 진심 그리고 실력에서 나옵니다. 오중령은 그의 대답에 잠시 멈칫했다. 이전에 알던 김동만의 공허한 답변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중령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실전 능력 검증을 명령했다. 좋아. 말뿐인 신뢰는 의미 없지. 포병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목표는 임진강 건너편 고립된 지점에 있는 긴급 구호물자 투하 지점이다. 목표 지점은 극도로 작고 주변에 민간 건물 모형이 배치되어 있다. 단 한 발이라도 오발될 경우 민간 피해로 간주하고 훈련은 즉시 중단한다. 오중령이 제시한 목표는 일반적인 훈련 목표가 아니었다. 이는 극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임무였으며 실전에서 인명 피해 없이 특정 목표에만 정확히 포격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였다. 이는 부대가 완벽하게 재정비되지 않았다면 성공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설아 소령은 오중령에게 다가갔다. 중령님, 이 목표는 너무 가혹합니다. 훈련의 안전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령, 규정에는 지휘관의 판단 하에 실전과 같은 극한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 나는 이 부대가 진짜 군인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네. 아니면 여전히 겉모습만 화려한 군대인지. 오중령의 시선은 김동만 상사에게 고정되었다. 어떤가 김 상사. 피하겠나? 김동만 상사는 포반원들을 한번 돌아보고 한설아 소령을 바라보았다. 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중령님. 이 부대가 실전처럼 훈련했고 실전처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김 상사는 진지 구축을 명령했다. 이번에는 포반원들의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김 상사와 함께 정확성, 속도, 생존을 몸으로 익혔다. 포신이 지면에 박히는 소리, 포탄이 장전되는 찰칵 소리가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울려 퍼졌다. 김동만 상사는 직접 좌표 계산을 맡았다. 그는 눈을 감고 훈련장의 바람소리, 습도, 기온을 느끼며 마지막 오차 보정을 했다. 그의 손에 들린 계산기는 정확한 수치를 토해냈지만 김 상사는 그 수치보다 자신의 30년 경험에 더 의존했다. 거리 4250, 고각 850mm, 편차 좌측 0.5mm 추가 보정, 최종 사격 준비. 그의 명령에 따라 포탄이 포구에 삽입되었다. 포반원들의 얼굴은 땀과 긴장으로 번들거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김동만 상사의 지휘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발사. 포탄이 발사되는 굉음이 파주 일대에 울려 퍼졌다. 포탄은 굉음을 내며 임진강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 지점에서 폭발음이 들려오기까지는 긴 침묵이 흘렀다. 오중령은 초조하게 무전기의 보고를 기다렸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점검단 소속 장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점검 보고. 목표 지점 긴급 구호물자 투하 지점 완벽하게 명중. 민간 모형 건물 피해 제로. 오차 범위 0.01% 이내. 완벽한 사격이었습니다. 통제실에는 놀라움과 함께 정적이 감돌았다. 오중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동만 상사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자신의 안일함 때문에 부하에게 상처를 줬던 그 나태한 상사가 아니었다. 김 상사, 정말 당신이 해낸 건가? 오중령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현재에 대한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오영진 중령은 사격 결과를 보고받은 후 더 이상 점검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완벽한 명중률과 극한 상황에서의 침착한 지휘는 이 부대가 단순한 겉모습을 꾸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했다. 오중령은 한설아 소령과 김동만 상사를 따로 불렀다. 임시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중령은 김 상사를 향해 경례를 했다. 단순한 상급 부하 간의 경례가 아닌 한 군인으로서 다른 군인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다. 김 상사, 내가 오해했네. 그리고 사과하네.
자네가 지난 10년 동안 겪었을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를 몰라봤어. 특히 자네가 다시 군인의 본분을 찾게 된 것에 경의를 표하네. 김동만 상사는 담담하게 경례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중령님. 저의 과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 실수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소령님께서 저를 다시 포신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오중령은 시선을 한설아 소령에게로 돌렸다. 한소령, 자네가 이 부대에 부임한 목적을 알고 있네. 장민호 이병은 내 후임이었다. 그 일 이후 나 역시 군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지만 자네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지. 자네는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 것이었군. 한설아 소령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사님을 몰아붙인 것이 아닙니다. 김 상사님은 최고가 될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 자질을 썩게 만든 것은 안일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일함을 깨부수고 과거의 실수 때문에 상처받았던 모든 이들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오중령님, 오늘 이 결과는 상사님과 부대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중령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낡은 베테랑과 젊은 수재가 합심하여 썩어가는 부대를 어떻게 되살려냈는지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다. 좋아. 나는 이 부대의 보고서를 최우수 훈련 평가로 올릴 걸세. 그리고 한 가지 자네들에게 명예로운 임무를 맡기겠네. 오중령은 지도 한 장을 펼쳤다. 지도는 파주 북부의 비무장지대 인근 민간인 통제선 근처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곳은 파주 장단면 인근 지역일세. 최근 이 지역에서 불발탄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네. 단순한 불발탄이 아니라 구형 박격 포탄으로 추정되고 지뢰 탐지가 어려운 지역에 깊숙이 박혀 있어 폭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네. 하지만 이 지역은 오발 가능성이 극히 낮아야만 작업이 가능해. 폭발물 제거 임무입니까? 김동만 상사가 물었다. 그렇네. 하지만 단순한 제거 임무가 아닐세. 포탄이 깊이 박혀 있어 인력으로 제거하기 어렵다네. 우리가 판단한 결과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극도로 정밀하게 사격하여 불발탄을 안전하게 폭파시키는 것뿐이네. 오차 범위는 단 몇 센티미터. 잘못 폭파되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다. 그리고 성공하면 이 부대는 영웅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임무였다. 이 임무는 현재 우리 군에서 가장 정밀한 포격 실력을 가진 부대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네. 김동만 상사. 자네의 30년 경험과 이 부대에 재정비된 실력이 아니면 안 되는 임무일세. 자네들이 이 임무를 받아주겠나? 김동만 상사는 한설아 소령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며칠 동안 피와 땀으로 훈련했던 궁극적인 목표였다. 잃었던 명예를 되찾고 진짜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중령님, 저희 부대가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오차는 없을 것입니다. 김 상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설아 소령은 김 상사의 옆에 서서 굳건하게 말했다. 저희 부대의 포신은 이제 더 이상 녹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실전의 무게를 압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오중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네. 임무는 이틀 뒤 새벽에 시작된다. 철저하게 준비하게. 김동만 상사 한설아 소령. 나는 자네들을 믿네. 임무를 부여받은 후 통제실을 나서는 김동만 상사와 한설아 소령의 발걸음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상사와 지휘관을 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임무가 시작되는 이틀 후 새벽. 파주 장단면 인근 민간인 통제 선민통선 근처는 싸늘한 안개와 적막함이 감돌았다. 이곳은 지뢰와 불발탄이 산재해 있어 사람의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위험지역이었다. 박격포 부대는 지정된 사격 진지에 자리를 잡았다. 한설아 소령은 통제실 차량에, 김동만 상사는 가장 가까운 포반 진지 옆에 위치했다. 오영진 중령을 포함한 상급 부대 지휘관들은 안전거리 밖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주시했다.
임무는 단 한 발의 포탄으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깊숙이 박힌 구형 불발탄을 정확히 타격하여 연쇄 폭발 없이 안전하게 폭파시키는 것이었다. 목표물의 크기가 매우 작고 주변의 안전거리가 극히 짧아 오차 범위는 단 몇 센티미터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한 정밀 사격은 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었다. 한설아 소령은 통제실에서 부대원들의 긴장된 얼굴을 살피며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김동만 상사. 현재 진지 상태 및 사격 준비 완료 여부 보고하십시오. 김동만 상사의 목소리는 무전을 통해 들려왔다.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소령님. 포반 진지 구축 완료. 포반원들 긴장 상태는 높으나 집중력 최상입니다. 포신 수평각, 고각 모두 최종 점검 완료. 탄약 안전 확인 완료. 발사 준비되었습니다. 소령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김 상사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고 상사는 그 압박을 견디고 최고의 포수를 되찾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과 김 상사에게서 얻은 모든 신뢰를 이 한 발에 걸어야 했다. 상사님, 최종 좌표를 전송합니다. 기존 훈련에서 기록했던 가장 미세한 오차 보정을 적용하십시오. 이번 임무는 그림자 훈련처럼 상사님의 직관적인 판단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소령은 김 상사의 경험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김 상사는 전송된 좌표를 받아들었다. 그는 포반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는 포반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자네들, 우리가 며칠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시간이다. 훈련을 실전처럼 대하라고 했지? 지금이 바로 그 실전이다. 저 포탄이 폭발하면 민간인 지역의 위험이 사라진다. 우리 모두의 가족과 이웃이 안전해지는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자네들을 믿고 이 포신을 믿는다. 그의 목소리는 병사들의 긴장된 마음을 녹이는 듯 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깨달았다. 김동만 상사는 직접 고각 조준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수치상의 오차 보정 외에도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 밀도, 어젯밤 비가 온 후의 집안 상태, 그리고 민통선 너머의 목표물까지 불어오는 미세한 바람의 흐름까지 고려하여 마지막 보정 작업을 했다. 그의 손은 떨림없이 조준 장치를 조작했다. 30년 동안 이어진 포술 전문가의 손맛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최종 고각 821mm, 편차 보정 좌측 0.3mm. 김 상사는 단호하게 외쳤다. 포반원들은 명령대로 포신을 고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격발뿐이었다. 김동만 상사는 포반원 중 가장 노련한 하사에게 격발을 맡겼다. 그것은 책임을 공유하는 의미였다. 장전 완료. 격발 대기. 무전기에서는 한설아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동만 상사. 발사 허가합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발사. 굉음과 함께 포탄이 불을 뿜으며 어둠 속으로 솟아올랐다. 모두의 시선은 포탄이 날아간 방향에 고정되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몇 초 후 목표 지점에서 예상대로 둔탁하지만 명확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오중령을 비롯한 상급 지휘관들이 숨을 죽였다. 잠시 후 목표 지점에서 대기하던 폭발물 처리반의 무전이 통제실에 들려왔다. 임무 성공. 구형 불발탄 정확히 타격되어 안전하게 폭파 완료. 연쇄 폭발 없음. 주변 환경 피해 제로. 완벽한 성공입니다. 통제실과 사격 진지에는 일순간 침묵이 흐르다가 곧이어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한설아 소령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전 포반. 임무 완수. 전원 철수 준비. 그녀는 격발이 이루어졌던 포반 진지로 달려갔다. 김동만 상사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포신을 끌어안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1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과 굴욕감, 그리고 잃었던 명예를 되찾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한설아 소령이 김 상사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경례를 하는 대신 김 상사의 어깨를 힘껏 껴안았다. 상사님,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소령님, 소령님께서 저를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부대를 살려주셨습니다. 김상사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잠시 후 오영진 중령이 사격 진지로 다가왔다. 그는 김동만 상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김 상사, 자네는 오늘 이 나라를 구했네. 포술의 신이 돌아왔네. 이 부대는 진정한 영웅들일세. 이후 박격포 부대는 파주 지역에 주둔하는 다른 모든 부대의 모범이 되었다. 이들의 실전 임무 성공은 전군에 알려졌고 부대는 포신의 전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동만 상사는 불명예 전역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로운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높은 간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겉모습만 화려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부하들을 아끼고 훈련을 실전처럼 대하는 가장 존경받는 포반장이 되었다. 그는 정년 퇴임을 하는 그날까지 포반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한설아 소령 또한 이 임무 성공으로 인해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녀는 승진이나 개인적인 영광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동만 상사와의 관계를 통해 이론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사람의 진심과 경험의 가치를 배웠다. 그녀는 이후 부임하는 모든 부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거나 가장 경력이 오래된 부사관을 가장 먼저 찾아가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지휘관이 되었다.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지휘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김동만 상사가 정년 퇴임하는 날 한설아 소령은 가장 먼저 달려와 그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상사님, 제가 이 부대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김동만 상사는 미소를 지었다. 기억합니다. 이 부대의 군기는 바닥입니까? 당신의 책임감이 바닥입니까? 이제 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대의 군기는 무엇입니까? 소령이 물었다. 김 상사는 포반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부대의 군기는 신뢰와 명예입니다, 소령님. 그리고 저는 포신처럼 단단하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당신 덕분에 다시 배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후 군 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낡고 녹슬어 보이는 경험이라도 진심으로 다듬으면 가장 날카롭고 빛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이었다. 그리고 젊음의 패기와 지식은 노련함의 지혜와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감동적인 사실을 모두에게 전했다.